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간색으로 분위기를 바꿔 보았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지요? 어, 언제나 그러하듯 홍쇼는 라이브로 그동안에 이제 제 개인적인 근황은 물론 여러 가지 시사와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 볼까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의학적인 궁금증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글쎄요, 뭐 어제 특히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몇 가지 경사가, 네, 축구 일단 이겼잖아요. 아유, 홍명보 감독 그냥 욕을 엄청 얻어먹고 계시던데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그 어려운 와중에도 통쾌하게 2대 0으로 이겼고, 글쎄요,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 국민들의 단합된 에너지나 목소리 표출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네거티브하게 상호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좀 걱정도 되고 말이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그 요즘은 이 대중들이 참질 않으시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충격인 게, 얼마 전에 그 프로야구에서 그 이승엽 감독이 졌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실망스럽게. 근데 제가 TV 뉴스 보니까 팬들이 몰려갖고 구호를 "이승엽 나가! 이승엽 나가!" 뭐, 야, 대놓고 그냥 막 구호를 외치는데, 야, 그 왕년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홈런 왕이었는데, 천하의 이승엽도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팬들을 실망시키니까 사정없이 잘리는구나, 막 내쫓으라고. 아이, 참.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홍 감독도 뭐 이제 대중들이 어떤 점에서 화를 내는지는 저도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그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혹하게 좀 비난은 말아줬으면, 또 뭐 이라크하고 한다면서요.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뭐 축구보다도 뭐 어제 오늘 최고의 화제는 뭐 지금 최동원 님이 가장 댓글을 먼저 올리셨네요. 우리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와, 저는 어제 뉴스 보다가 속보로 뜨길래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뻤고, 오늘 그래서 뭐 그 노벨 문학상 이야기도 여러분과 잠깐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뭐 문학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한 시민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강 그 작가님의 책은 몽고반점이라고 이상문학상 받은 거요. 그거를 제가 재작년에 그 집사람 병원 그 입원할 때 그 잠을 자면서 간병을 했잖아요. 그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을 본 이유는 어 맨부커 부커상 수상자로 몇 년 전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몽고반점이라는 게 약간 의학 용어기도 하잖아요. 아시죠? 그 어린애들 신생아 엉덩이 파랗게, 나중에 다 저절로 없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참 어떤 작품을 썼나 해서 이제 궁금해서 사서 봤는데, 와, 좀 뜨악했어요. 일단 상당히 좀 이렇게 막 뭐 그분의 글이 많은 평론가님들도 얘기하대요. 이렇게 막 대중적이고 재미있고, 뭐 플롯이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좀 급이 낮은 독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미술하는 분들도 뭐 피카소 그림 보면 아, 이거 우리 애가 더 잘 그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글의 소재나 설정도 와 이거 좀 초현실적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동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었고,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만은 요새 아무튼 최절정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되기에는 우리 한강 작가님의 그 노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볼 부분도 있고, 오늘은 뭐 그런 얘기 여러분과 좀 나누죠 뭐. 자, KK님이 제가 말씀드린 연고 덕분에 주부 습진이 싹 없어졌다. 다행이네요. 네, 그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써야 합니다. 또 집사람 회사의 NMN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는, 식품공학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가 높은 걸 실제로 케미칼이 아니고 푸드에서 추출해서 농축해서 이거를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관계 당국이나 식약처죠, 아니면 뭐 다른 라이벌 회사에서도 이게 가능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이거 케미칼리 합성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구강용해 기술로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뭐 죄송합니다. 팔이 좀 안으로 굽지만 여러분께 좀 자랑해 봤고요. 어쨌거나 브로콜리를 수십 개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거 하나 딱 붙이면 되니까 저도 매일 서너 개씩, 어쩔 때는 뭐 너다섯 개씩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소금님 변함없이 오셨네요. 김성수님, 박혜순, 김엘라, 뮤리엘님도 오셨네. 저보고 금요일의 남자라고요. 반갑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뵙겠죠, 우리 뮤리엘님. 제가 일본에도 뭐 갈 기회가 있으니까요. 유무현님, 은희님, 김엘라님, 사라영님, 아이고 또 금방 또 확 또 지나갔네요. 네. 그리고 아이고 야, 일단 인사는 다 할게요. 오영수님, 박혜수님, 춘천에서 제가 하는 걸 보셨구나. 근데 그게 접속이 안 돼갖고 폐를 많이 끼쳐서 한 20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원래는 좋은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면 제가 포대기가 있고요. 그 안에 딱 넣어서 이렇게 탑니다. 네, 나중에 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2박 3일 동안 춘천에 다녀왔거든요. 나중에 춘천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윤희님도 오셨고요. 엄지님, 아르모니아, 준, W,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의료맛, 네, 숲속 나무공방, 정시환, 김다나님, LKH님, 블루스카트님, 최성희님, W 복덩이님, 혜수님은 제 셔츠 칭찬해 주시고, 꽃님, 아르모니아, 영설님, 오세강님, 그건 어떤 뜻인가요? 유연님, 멍이롱이님, 천정순, 잘 먹고 잘 자기님, W님. 최근 한국 사회 트렌드는 유명인 나락 보내기죠. 좀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네요. 돌이켜보면은 어쨌거나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지금 문학만으로 좁혀서 보면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이런 시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에서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친일파다 뭐 이래갖고. 이문열 씨 소설도 제가 대학 때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또 뭐 갑자기 뭐 극우다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런가 하면 지금 한강 씨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을 다 축하를 합니다만은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좀 맞득치 않은 글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파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분이 이제 출신 지역이 장흥, 광주,
호남이고 전라남도죠. 그리고 그분이 쓴 그 소설 가운데 이제 몇 개가 4.3 제주 또는 뭐 광주 5.18 이런 것들을 다뤄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왜 그것만 다루느냐. 뭐 6.25의 아픔이나 현재 북한 동포에 탄압받고 있는 인권은 다루지 않는다. 뭐 이래 뭐 이렇게 또 하는데 저는 또 뭐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한강 씨도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 북한의 그 파쇼적인 좌파 인권 탄압 이거는 인류 보편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굳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비난받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이제 내가 이런 그 5.18이나 4.3을 다룬다고 해서 그 북한 인권을 그냥 외면하고 이건 절대 아니다. 지금 그 얘기고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정치적으로는 좀 보수 우파죠. 그렇긴 하나 다 같이 축하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부분에까지 뭐 이렇게 너는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어떠니까 삐딱하게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좌파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그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정말 북한 인권을 또는 미국을 비롯한 미국도 물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그 서구 문명을 주도하는 그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도외시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식들은 다 미국 보내잖아요. 어디 중국이나 러시아 안 가잖아요. 북한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몇몇 그 좁은 시각의 보수 우파분들이 너무 인색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의 반이 어쨌거나 진보 좌파인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아니에요.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그렇게 좁게 보는 건 아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유명인 나락 보내기 막 흠집 잡으려고 들면 뭐가 없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락에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흠이 있어도 예를 들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가 뭐 그 이름 뭡니까? 그 미국 남자 배우. 그 사람도 뭐 마약인가 뭐 이걸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 지금 뭐 거뜬히 부활해 갖고 아카데미 상도 받고 세계 최고의 배우로 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잘하는 걸 격려하고 해주면 사람인 이상 그 나를 믿고 따르는 또 칭찬해주는 그 대중들을 위해서 의무감이 생겨요. 그리고 공적인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 생기고 뭐 이러면 좀 다 같이 좀 사회가 에스컬레이션 하는데 저는 이 한강 작가님의 이 수상은 참 기념비적이고 뿌듯하고 좀 이념을 떠나 칭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과잉 진료하는 병원은 가면 안 되죠 완소나님.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승용이 먼저 나가라고 들었군요. 네. 몬드모스님, 네, 비아김님, 천정수님, 영화음악 콘서트에 지브리, 그래요. 저도 그 유튜브로 자주 듣는 음악들 좋지요. 네. 오늘 하루만 한강 작가님 책이 30만 부, 예, 대단합니다. 김영희님, 그레이스리님, 꽃님, 김윤자님, 서하황님, 클레어님, 채식주의자, 그레이스님, 술술 읽히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보면은 플롯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 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거기 보면은 그 형부가 처제에 대해서 그 육체적인 호기심을 갖잖아요. 어느 날 그 자기 아내가 자기 여동생, 그 여동생이 이제 채식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영혜인가? 뭐 그 엉덩이에 아직도 파랗게 몽고 반점이 남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남자를 묘하게 성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이 이제 그 뭐 비디오 작가예요. 찍고 촬영하는 뭐 감독인데 뭐 그런 촬영을 하면서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흑심을 갖고 뭐 하다가 뭐 어떻게 뭐 하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처제의 엉덩이에 있는 그 몽고 반점이 궁금해서 그거가 시작이 돼서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제 불장난을 하고 그래갖고 누워 자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이 나쁜 새끼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병으로 보내고. 근데 이제 뭐 그 대목이 약간의 스포일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보면은 뭐 그런 대목도 있어요. 이 그런 그 황당한 상황에 이 처제는 그 이 바깥에 뭐더라 그 자기 알몸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그 글에 나오는 그대로 제 기억나 사타구니를 뭐 벌리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톤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 가장 그 노벨상으로 유력했던 그 하루키 일본 소설가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쓴 소설 가운데 왜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상실의 시대인가로 번역돼서 우리나라 사람도 무지만 읽었던 그 책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례식 그 집에 영정 앞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발가벗고 막 춤을 췄다 뭐 이런 대목이 그런 대목이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게 왜 들어가지? 뭐 어쨌거나 이 성적인 판타지 뭐 뭘 의미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술술 읽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튼 뭐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르모니아님은 소년이 온다. 근데 저건 이제 5.18 그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어떤 책으로 시작을 하라 그랬죠? 그 4.3 다른 작별은 없단가 뭐지? 예. 아무튼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라영님 울릉도 네 울릉도 좋아요. 울릉도 좋죠. 공항이 이제 몇 년 있다 생긴다고 하니까 공항이 생기면 훨씬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소금님이 유럽에서는 미국을 비판하면 인기다. 그런가요? 지금 이제 이 한강 작가님도 그 미국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크죠. 뭐 뉴욕타임스에서 뭐 6.25 전쟁도 뭐 미국의 책임도 좀 있다. 근데 그거는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주의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분도 디폴트로 깔고 그건 당연히 잘못한 걸 알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오늘날의 이 노벨 문학상도 그렇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 평화상도 그렇고 한국인의 두 차례에 걸친 노벨상들이 지난 반세기 우리 국민들의 이 저력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그쪽의 우방으로 우리가 서서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노벨상 지금 어떻게 받아요? 택도 없죠.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시대적인 체제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인권을 탄압하고 전체주의에다가 독재에다 지금 북한의 3대째 이어가는 세계 최악의 망나니 정권 아닙니까? 그 밑에서 무슨 노벨상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실은 큰 안목에서 보면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5.18과 이제 4.3이 우리가 그동안 큰 성취를 이루는데
불가피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 뭐 문학적으로 이런 취지로 아량을 갖고 이해를 해야죠. 뭐 당신이 좌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창우님 2,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글들이 막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정경희님, 미라클님, 네 간유리 음영 수술 후 보조항암 조금 덩어리가 컸나 봐요. 보조항암을 하신 거 보니까 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토이 655 토이님, 윤희님은 포대기를 아이들 키울 때 많이 사용했다. 그렇죠? 양영희님, 왁구님. 남편이 한강님을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아왔군요. 대단합니다. 미라클 이후 식사는요, 네, 잘 드셔야 돼요. 암 수술 이후에는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조직이 빨리 재생이 되고 대사가 빨리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니까 저는 그 종합 비타민제를 평소 먹는 사람보다도 두세 배 이상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추천하고 그리고 항암이나 면역 항산화 항노화 작용이 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위주로 많이 드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지금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8호학번 때 저는 이제 데모를 안 했으니까 이제 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은 있었고 관악 캠퍼스에 있는데 어떤 그 책을 영업하는 분이 저한테 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뭐 고은 전집해갖고 뭐 엄청 뭐 열 몇 권, 스무 몇 권 뭐 민주화의 뭐 상징이고 뭐 시대의 뭐 양심이 고은 선생의 책을 사야 된다 해갖고 제가 혹해갖고 아무튼 지금 돈으로는 거의 한 돈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월부로 샀던 기억이 나요. 아휴. 그래갖고 뭐 가장 노벨상에 근접한 분이다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성추행 뭐 황석영 씨도 아무튼 이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분들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우리 작가님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 한강 씨가 저보다 보니까 학번으로 4년 후배님이던데 이제는 뭐 뉴페이스로 당당하게 전 세계에 한국 문학을 알리는 기수가 됐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네, 임영미님, 아침이면 양손이 너무 뻣뻣해서 쥐어지지가 않네요. 그게 이렇게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류마티스의 초기, 아주 초기 때, 그러니까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가보세요.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아침에 자고로 인하면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뭔가 뻣뻣하다. 뭐 아프기보다도 뻣뻣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검사해 보시고 엑스레이 찍어 보시고 초기니까 약물 치료로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스프링우드님, 네, 뭐 그렇겠지요. 이게 금서로 지적이 됐다는 건 우리 그 한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예. 곰치님, 러브투다이님, 풀꺼님이 NMA인데 그럼요 브로콜리라니까요. 근데 경동맥 초음파 석회하고 상관이 있는 것 이거 뭐 약이 아니니까. 근데 경동맥 초음파의 석회화는요, 그거는 약간의 뭐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20대 아드님이면. 홍영희님, 간 수치가 높은데 그게 간 경변이 있지 않다면 간 수치는 뭐 정상인도 높아질 수 있어요. 뭐 과음하거나 약 먹거나 술 많이 뭐 이러면. 그래서 일반적인 영양제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네, 윤희님, 뮤리에님 말씀대로 쿨하게 축하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죠.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고령자 독감 백신 코로나와 동시 접종
괜찮습니다. 완전히 기전이 다른 그 스트레인, 그 바이러스 종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PT님이 아보다트 8년 먹었는데 아보다트가 좀 별로 프로페셔널로 바꿔보세요. 조금 다르니까. 예. 뭐 거의 90% 동일한 그 양리작용이긴 하나 다르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네. 박혜수님이 겨울야구 라이딩이 보고 싶다. 실제로 제가 자전거가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이제 좀 많이 안 비싼 거, 그거는 이제 좀 가볍고 양쪽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도로도 가고 비포장 도로도 가는. 거기는 자전거 몸체에다가 겨울이 그 안장을 딱 끼워 갖고 다니는 건데, 이번에 저는 춘천은 산을 갔어요. 산악 자전거를 샀거든요. 그래갖고 그 춘천의 예현병원이라는 데까지 차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산을 꽤 험하더라고요.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돌길이고 또 돌도 없고 풀만 이렇게 자라는 데 있고 밑에는 막 낭떠러지고 근데 이게 제가 터프해졌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런 스릴을 즐기고 싶어 갖고, 거기 상당히 그 힘든 코스인데, 그래도 석파령이라고요. 강릉 초입에 있는 산입니다. 그거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의암댐으로 해서 들어갔죠. 나중에 한번 겨울야구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T님 프로페시아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곰치님은 92세, 네, 낮에는 요양보호센터, 저녁에는 혼자서. 참 어렵네요.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하고 저 연세가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 노치원이라 그러죠. 나이 들면 가는. 그게 이제 노인요양보호센터. 거기 무조건 가는 게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가족은 물론 환자를 위해서도. 근데 이제 저녁에는 안 하니까 근데 혼자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제 생각으로는 요양 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5분 전 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 좀 불안하단 말이죠. 배회할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라 요즘 워낙 고령화 사회니까 나이 든 부모님들이 큰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치매도 오고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도 어렵고 이제 그 죽음의 과정 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케어해 주면 좋은데, 배우자 또 같이 늙어가고 힘들고 가족들 자식들은 다 뭐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재가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노인 요양 그 보험 그 등급을 받으시면 국가의 예산으로 그 낮에는 이제 그 케어하는 분들이 와서 좀 돌봐주고, 또 이제 학교에 등하교 하듯이 지역사회에 있는 요양보호센터에 가서 뭐 놀이도 하고 뭐 거기 숙제도 하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그냥. 행동도 어눌하고 뭐 정신도 흐릿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그 센터로 가야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푸른 보성님, 네, 백수님, 조정우님은 처음이라고요. 네, 의료만님도 외설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게 아주 높은 경지의 작가님들이 쓴 거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외설은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런 대목을 넣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행동이나 심리에
아주 원초적으로 강렬한 에너지니까 문학도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우리 한강 작가님은 저는 딴 거보다도 글도 글은 아직은 좀 난해해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인상이 참 좋아요. 아주 겸손해 보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 선량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감수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유들유들하면서 막 좀 정치적인 작가 이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샤이해서 부끄러워해서 지금 상 받은 지 지금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대중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노벨상 위원회하고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영어로 통화를 하던데 떠듬떠듬 굉장히 근데 저는 그런 작가의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작가라는 분들이 너무 작가라는 분들이 예를 들어 살이 찌고 외양을 멋있게 하고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아니면 최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인생의 고뇌를 얘기하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니 작가가 못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네, 올림푸스님이 구내염이 자주 나온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구내염 때는요 종합 비타민제가 특효약이에요. 제 말대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좀 좋은 품질의 종합 비타민제를 구입을 해서 그 권장하는 용량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 한 일주일 드셔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거를 의사들이 잘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입 덧나고 여기 헐고 이런 분들 한번 제 말대로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마님이 하루키 소설 읽고 있는데 결말이 별로예요. 저는 그 이후에 나온 소설은 잘 안 읽어봤어요. 연상 유부녀 취향 같아요. 성적인 묘사가 쓸데없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 대가들이 왜 이 대목을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영정 앞에서 딸이 왜 발가벗고 춤을 추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처제하고 형부하고 왜 갑자기 이른바 그 포르노 영화를 찍냐고요. 그리고 뭘 또 갑자기 아이고 아무튼 왜 한강 작가님 아무튼 이 문학이라는 게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네, 도루묵이님은 또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5.18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현재 이렇게 성취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에 엄연한 아픈 손가락이고, 피해자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걸 얘기하는 게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니.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버랩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칼빈님은 하루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노벨상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예,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현재 어쨌거나 그 부커상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이분이 우리 한강님이 가장 인정받는 그리고 이분의 그 자라온 과정이나 가족 사진을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재아재 바라제 영화 그 소설 쓴 한승원 작가가 이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도 보면은 그 남편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엄마 아빠 다 참 착하게 생기셨대. 아무튼 그리고 정통 문학가 집안이고 세대에 걸친 뭔가 이렇게 그 켜켜이 쌓여온 그거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아닌가요? 네. 네, 리메님이 40대 남자가 그래요.
그거요. 신장이 나빠지는 거는 단백질 파우더 닭가슴살 정도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 뭔가 콩팥 염이 있나 보죠.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의사가 필요해서 쓸 때는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써야 돼요. 네, 코드와이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막 한국이 많이 컸어요. 이제 그래서 막 뭐 노벨상 하나로 또는 뭐 올림픽 금메달 하나로 뭐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아, 스프링우드님. 네,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 한강 작가님도 이제 스웨덴에 가겠죠. 시상식 때. 이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뭐라고 이제 어드레스를 준비할까? 근데 이제 제 부탁이라면 너무 이념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그게 제 개인 바람입니다. 그거야 뭐 우리 작가님 마음대로지만. 자, 김수아님이 건선으로 많이 번졌네요. 그러니까 건선도 이게 제너럴한 병이에요. 피부의 병만이 아니고 몸 전체가 과로하고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잠을 못 자고 이러면 확 도져요. 그러니까 제너럴 컨디션을 좋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약 같은 거 발라야죠. 다이보넥스나 뭐. 근데 이게 너무나 다양한 건 요즘에 여기에 아주 엄청난 그 무기가 생겼잖아요. 그 생물학적 제재라는 신약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컨대 그 뭐지 뭐 여러 개 아토피 때 쓰는 듀피제트가 이게 이런 거가 좀 비싸긴 한데 요즘 아주 심할 때는 건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한번 그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두툼한 팔꿈치님도 처음 뵙는 분이네요. JHU님이 30년 편두통 정진상 거기 가서 좋아하셨다고요. 제가 은인이라고요. 갑자기 제가 우쭐해지는데 정진상 선생님이 워낙 대가니까 그렇죠. 뭐 저도 아주 행복합니다. 다행히 효과가 있으셨다니까요. 네, 루루님도 저를 기다리셨고 정경희님 무료 백신. 예, 백신 조금 아플 수 있죠. 러브투다이님이 아산병원 응급실 가니까 여자 의사가 돈만 얘기한다. 아이고 참 서글프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응급 환자가 아닌데 올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대폭 올라갔으니까 그걸 아마 얘기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의료 사태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끝모를 대치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결국 막 그렇게 봉합은 되겠지만은 그 과정 동안에 좀 심하게 아픈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필수 의료는 강화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돈도 많이 쓰게 될 거고 수가도 많이 올라가고 소송에 대한 법적 구제도 강화가 될 거고 옛날에는 이제 예상을 의사들 가운데 공부 못하는 의사들만 필수 진료 간다 이렇게 낙수 의사라 그랬잖아요. 비아냥거렸는데 안 그럴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필수 진료는 점점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집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사가 대폭 늘어나니까 저쪽 저 미용 시장 쪽은 정말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변할 거다. 거기는 뭐 이제 아마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쪽은 아마 의사들이 아마 고전할 거예요. 뭐 하루가 다르게 아마 덤핑 공급이 워낙 느니까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네. 네, 뮤리엘님 춘천에서 닭갈비와 막국수. 네, 그건 안 먹고요. 그거 먹었어요. 저 감자빵. 이거 맛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 수한예라고 하는 그 겨울이가 들어갈 수 있는 펜션, 그거 좋더라고요. 제가 가본 펜션 가운데 제일 괜찮았어요. 강아지가 동반이 되는, 이제 위치는 좀 저쪽 외진 곳이긴 한데, 강아지 받아주니까 어디예요. 근데 굉장히 그 고급스럽고 아주 아티스틱한 펜션이에요. 이 클래시컬하게 인테리어도 그렇고 접시도 굉장히 그 좋은 접시 다 갖다 놓고 아무튼 하루에 좀 비싸긴 합니다. 30만 원. 뭐 근데 그래도 뭐 제 매니저하고 저하고 겨울이하고 거기서 가까운데 저 소양강 쪽으로 가는데 감자밭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감자밭에 갔더니 감자빵을 팔더라고요. 그 구운 감자처럼 생겼는데 감자 맛도 나면서 그 밀가루 그 발효시킨 그 냄새도 나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근데 보니까 그냥 아침 10시에 문을 여니까 주차장에 차가 한 10대 정도 그래갖고 오픈런처럼 저도 줄 서서 들어갔다니까요. 야, 근데 제 매니저 말에 따르면 그 앞에 있는 손님은 그 10개들이 박스를 1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친척들한테 뭐 선물한다고. 그 정도로 감자빵 맛있었고요. 그리고 댄싱 카페인이라는 데 좋더라고요. 진짜 춘천에 좋은 데 많대요. 의아모스 MBC 바로 옆에 댄싱 카페인이라고 진짜 제가 가본 원 오브 베스트 커피숍. 근데 거기는 이제 유감스럽게 겨울이가 안 되고 그래갖고 제가 커피 마시는 동안에 제 매니저가 이제 겨울이랑 산책을 하고 또 제 매니저가 들어오고 저는 또 겨울이랑 산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봉산이라고 호숫가 말고 저쪽 산 쪽으로 거기에 신시가지에 그 카페 거리가 있어요. 언덕백이에요. 이렇게 저 춘천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기가 또 명소죠.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뭐 거기에 뭐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점 다 있고 뭐 산토리니인가 또 탑플레이트가 뭐 아무튼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갔던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집에서 그 먹을 걸 사갖고 그 펜션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그 다음에 소고기 좀 구워서 저는 원래 소고기를 안 먹는데 이제 매니저도 있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지 모르지만 겨울이도 좀 특식이 필요해서 저는 뭐 몇 점 안 먹었어요. 원래 제가 그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뜻한 바 있어서 이렇게 막 소나 돼지나 뭐 닭들이나 막 그 불필요하게 도축하는 거에 제가 기여하고 싶지 않아 갖고요. 그렇게 해서 고기도 먹고 뭐. 그래갖고 아무튼 제 페이스북에 또 막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돼지 엄마가 자기 태어난 돼지 새끼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돼지 새끼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안나야 뭐 이러면 너의 이름은 안나란다. 너의 이름은 뭐 101번이 아니야. 돼지마다 이 번호가 이렇게 목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새끼에게는 뭐 101번이라고 팻말이 적혀 있는데 너는 이름은 안나야. 지금은 힘들고 떨어지지만 또 비참하게 죽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름다운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고 나 참 무슨 얘기하다가 또 제가 그래갖고 비아김님 망막방리 수술 후 황반변성. 아이고 그러니까 황반변성 때도 그 종합 비타민제를 많이 드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검증된 거예요. 교과서에도 올라가 있고 많이 드세요. 그래서 선글라스 껴야 되고요. 불면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 제가 부산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잘 알지 못하는데 비아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에 아무튼 좀 선글라스 끼고 많이 걸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수면제 도움을 받으세요. 너무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윤희님이 우리 나이 잘못하면 훅 한다. 그래서 제가 산악자전거 탈 때는 긴장해서 타갖고 안 다쳤는데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동네 마실 갈 때 넘어져갖고 여기 이만큼 또 무릎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네, 산악 자전거는 부러졌고요. 잘 고쳤어요. 그 핸들 하나 고치는데도 돈 엄청 많이 들대요. 기능 저하증이 있구나. 로브투다이님, 네. 이정은 선생님인가? 뭐 우리 여기 내부비내과 약 호르몬제를 드셔야 돼요. 루루님, 구마비가 약 때문에 왔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이러스예요. 굉장히 흔합니다. 감기는 아니지만 이쪽 그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체질 면역학적으로. 근데 이거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빨리. 김은숙님 오셨네요. 영설님은 무릎 보호대, 저는 무릎 보호대보다도 오히려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무릎이 많이 아프면 걸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통증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재활의학 교과서에 보면 respect your pain, 너의 통증을 존경하라. 예. 그러니까 아픈데 그걸 존경해야 돼. 이렇게 신경 쓰니까 아플 때는 좀 운동을 살짝 줄이고. 권재철님, 네. 정경희님, 맞아요. 요즘 코로나 백신은 맞을 필요 없죠. 이미 이제 오미크론으로 순해졌잖아요. 추이슬님, 염색을 할까요? 네, 비아김님, 이동영 교수님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예. 치매 때문에. 근데 치매로 꼭 굳이 유명 대학 이동영 교수님 가면은 다 좋은데 아마 뭐 이것저것 뭐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분이 리서치를 많이 하니까. 그냥 동네에 좀, 왜냐면 그 약들이 지금 FDA 공인된 게 뻔하거든요. 근데 치매는 지금은 트리트먼트보다 케어의 개념이죠. 중년인데 여드름, 함익병 선생님 찾아갔더니 좋아졌다. KK님. 요새 함 선생님이 손자 둘하고 아주 재밌게 살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참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고, 근데 간혹 환자들에게 너무 하드하게 대해갖고 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라일락세븐님 조심할게요. 로스트 케어, 일본 영화. 편은규님, 자네는 뭘 선동하려고?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말한 의대교육 5년,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권위주의 사회 때 대통령이 이제 뭐 해 하면 이제 법을 떠나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하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단 말이죠. 뭐 세무조사든 뭐 감옥에 보내든 아니면 불이익이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러면 직권 남용으로 나중에 그 대통령이 감옥 가는 세상이니까 또 그래야 되는 거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 보세요. 지금 내가 뭐 대통령한테도 협박하잖아요. 이제 너도 뭐 갈 수 있어. 뭐 요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강제로 감옥 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법과 제도를 갖고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만에 하나 이제 정말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마비되고 그러면은 나는 내 자유대로 사직을 할게, 전공의들이.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휴학을 할게. 원래 자유주의는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걸 국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의도가 동맹휴학 내지는 이제 동맹사직 이래갖고 국가 의료가 마비가 되면 그거를 내버려 둘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의사 편만은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합리적인 과정을 잘 안 거치고 좀 약간 윽박지르듯이 진행을 한 거,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쨌거나 무한정 휴학을 하고 의대 교육이 파행이 일어나고 뭘 제대로 못 가르치고 뭐 엉망진창이 되면 네, 행복소금님, 그렇죠.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새 등급을 아무튼 받으셔야 돼요. 네, 겸손한 마음으로 탈게요. 예,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수건 님도 처음 뵙는 분이네요. 복부가스약, 위장약, 비타민, 네, 같이 드셔도 되고, 비타민 B12 높아도 괜찮습니다. 우고우님은 어두워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족저 지방 패드 제거는 불가능한가요? 예, 저거 아마 무슨 근막염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보죠. 왜 그럴까요? 요즘은 수술을 많이, 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잘 아시죠? 족부 정형외과라고 또는 족부 재활의학과라고 따로 다 있잖아요. 정형근, 건국대, 뭐 아니면 뭐 삼성의 박시부, 이런 분들 다 명의들입니다. 하루키도 우울증이 있다. 그런가요? 네, 술 좋아하시는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좀 서운하겠어요. 갑자기 한강이 또 확 나타나서 받아갖고. 이게 뭐든 좀 운은 있어요. 버트런드 러셀이 책에서 그런 얘기 했죠. 과학자들은 행복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 직업이 예술가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다 설득이 되고 수긍이 되는데, 예술가들은 이게 뭐 무슨 기준이 없이 누구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누구는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고 비참하게 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뭐 겸손하게 말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고 그들 세계에서 그분들이 인정하는 거장이나 대가가 있는 거고, 우리 이 수상을 한 한강 작가님은 그런 쪽으로는 한국 문학가들 가운데 가장 그 국제적으로 알려진 평가를 받는 분이니까. 자, 윤희님이 구독자 200만 명 플랜이 있으신가요?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욘디 PD들에게 푸시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네, 초록잎 홍합. 네, 괜찮습니다. 푸드니까. 관절에 좋은 게 몇 개 있죠. 초록잎 홍합, 리프리놀이라고 그러죠, 성분이. 그것도 있고, 요새는 뭐 콘드로이친, 그리고 요새는 그게 또 핫한데, 이름 뭐더라 까먹었다. 아무튼 근데 먹으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 진통소염제가 아닌데도.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한강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 저도 아무튼 그분 그 스타일이나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무튼. 네. 췌장염 수치가 높다. 길영숙님, 담낭 제거 수술 받고 퇴원했는데, 네, 저거는요 내과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 네,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좀 지켜보는 게 답이에요. 게이코 하나모리님이 이웃집 언니 오빠 같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거야님, 제일 불행한 직업이네요. 근데 이제 뭐 그 러셀의 얘기고, 예. 예술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뭐 컬처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죠. 뭐 아카데미 작품상에, 뭐 오징어 게임에 BTS니 뭐니, 지금 뭐 노벨 문학상까지, 뭐 여러 가지 아이돌 그룹까지 빌보드 차트에 막 1등으로 올라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CT 촬영 때 방사선은 당연히 안 좋죠. 이 가슴 엑스레이 뭐 많게는 한 150장 찍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해야 될 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해마다 찍는 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미세석회는 로즈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에 점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소크라테스 사초님이 대통령 탄핵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할래요. 탄핵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어야죠. 자, 앞으로 누구든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주 힘들 거예요. W님. 네, 맞는 얘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층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모두가 다 불만이 많잖아요. 내 거 내놔! 전부 다 이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제한된 재원으로 분배를 하고 파일을 키우고 아유 정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참 불쌍해요. 네,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눈의 안과 이미 늦었다고 하는구나. 배롱나무님 그러네요. 눈의 안과는 좋은 병원 맞습니다. 파킨슨 네, 약 복용 말고 권보미님 약이 현재는 가장 중요하고 심할 때는 이제 뭐 여기다가 뭐 도자 같은 걸 넣고 이런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보다 치료 기술이 엄청 좋아졌다. 그런데 파킨슨은 일종의 노화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 이런 걸로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병에 해당되는 건 제너럴 컨디션과는 다 관련이 있다. 어떤 병이든 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으면 확실히 그 특정 질병에도 도움을 주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적절하게 운동하고 이런 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라팜님 시판되는 비만 치료제 요새 그 뭡니까 그거죠? 마운자로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네 그거 가장 획기적이에요. 어쨌거나 이 강제로 식욕을 떨어뜨리니까 아직 장기적으로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FDA나 뭐 그런 데가 허술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의존성. 저 치료제로 어마어마하게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리엘님이 제 자전거를 폭발하 좀 봐주세요. 예, 지금 저 큰 낙이에요. 그래갖고 춘천을 제가 가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예요. 제가 제주도 다음으로 만일 또 정착하고 싶은 곳이 춘천. 일단 기후도 좋고 그리고 강원도니까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도 풍광이 참 좋잖아요. 그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특히 의암호수 주변의 그 자전거 도로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원 오브 베스트입니다. 제가 갔던 어떤 곳보다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가장 잘 돼 있다. 나무 데크로 호수 이렇게 삥 둘러서 나무 데크로 위에 따로 다리를 만들어서 자전거가 다니고 또 스카이워크는 또 이렇게 자전거 지나갈 때 밑이 이렇게 다 보이게 유리로 되어 있고 그래갖고 저쪽 신매대교부터 해서 의암댐까지 다 연결하면 한 4, 5km 한 바퀴 다 도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공지천이라고 이제 뭐 조그만 그 개울도 있고 뭐 MBC 또는 그쪽 그 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저는 좀 더 발품을 많이 팔아갖고 그 의암호수뿐 아니고 저는 소양강 쪽으로도 뛰고 그리고 화천까지 갔잖아요. 화천 붕어섬에서 저쪽 평화의 댐까지 한 40몇 킬로를 도전을 했는데 거의 다 와갖고 군부대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뭐 여기 뭐 공사하니까 다시 내려가라 그래갖고 평화의 댐까지는 가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 길들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 강변을 따라서
음악 듣고 자전거로 가니까요. 춘천은 이제 그 겨울이 태우고 갔고, 화천은 이제 좀 위험하니까 겨울이는 제 매니저한테 맡기고 저 혼자 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 케이블카 한번 타보세요. 춘천의 그 의암댐 그 산막산까지 가는 그 산이 한 해발 한 700m 가까이 되는 꽤 높은 산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길대요. 목포에 있는 거 제가 타봤는데 그거보다 더 길더라고 하네요. 근데 아무튼 한참 가야 돼. 한 15분 이상. 국내 최장. 그런데 신기한 게 그게 강아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이제 겨울이하고 그거를 타고 가는데, 야, 저 밑에는 그냥 그 호수가 쫙 있고, 가운데 섬이 탁 또 이렇게 있고, 양옆에 그냥 숲과 산이 그냥, 아주 아름답고, 좋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세요. 케이블카는 정말 타볼 만하고, 제가 매니저한테도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경치도 아름답고, 그리고 한번 올라가는데 15분 이상 걸리니까, 뭐 이렇게 작업하기도 좋겠더라고. 뭐 고백을 하든, 뭐 손이라도 한번 잡든, 뭐. 그러니까 연인들은 한번 케이블카 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에는 또 뭐 수상스키나 카누 타는 분들도 많고, 그 물놀이 할 수 있는 기구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참 멋진 그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외발 자전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야죠. 이 바깥에서 타는 건 좀 위험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골다공증으로 부러지고,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 배워서 뭐 자전거 탄다고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위험해요. 자전거 타보면 그 매너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 휙한치기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 과속하면서. 빨리 타는 분은 시속 한 30km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부딪히면 큰일 나요. 굉장히 그 위험하게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실내 자전거 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피 지방종은 양성종양, 그 오채안 성형외과 거기 많이 하대요. 그래요. 라스피류님이 저를 장관으로, 제가 뭐 자격이 있나요? 족저근막염을 윤희님은 체외 충격파로 치료하셨네요. 환자가 한마디도 못하게 한다, 꽃님이. 그런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죠. 그리고 은경님이 식물성 플러스 멜라토닌, 병원 처방 서카딘은 그래도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만 하게 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직구로 드세요. 저거 뭐 식품인데요, 뭐. 8호호도 가봤어요, 사라영님. 네, 8호호 갔는데, 근데 다 좋은데 8호호는 제가 좀 한 가지 좀 마뜩지 않았던 게, 들어가는 초입이 그 국민관광단지인데 커다랗게 간판이 매운탕 전문 뭐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그 부두로 갔는데 전부 그냥 매운탕집만 질비하게 있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그분들은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막상 간 분들은 매운탕만 먹으러 간 게 아닌데, 라스피류님이 고향이 춘천, 좋은 데네요. 삼악산이군요, 엄지님. 삼막산 아니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지로이드, 아까 지금 어떤 분이죠? 최영수님, 리피토, 공복혈당 91 괜찮은데요. 네, 고지혈증 약은 드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많이 연구를 해보면 리피토를 비롯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물론 부작용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걸 먹으면 그 혈관에 단순히 그 기름이 쌓이는 것뿐 아니고 염증을 초기부터 억제해서
이게 나중에 혈관이 엉기거나 터지거나 벌겋게 붓거나 막히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거를 중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기 전에 일찍 시작할수록 또 수치를 엄격하게 컨트롤할수록 장기적으로 사망률이나 질병 이 발생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요, 하버드뿐 아니고 무슨 세계보건기구, FDA 모든 공인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믿고 뭐 유튜브 일부 의사들 가운데 음모론을 내세워서 이게 제약회사의 농간이고 이게 부작용이 많고 먹을 필요 없고 이런 얘기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이게 뭐 제가 여러 교수님들 만나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름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도 여러분 그 지금 아무리 음모론의 시대지만 믿어야죠. 예, 의사들이 다 제약회사 돈만 받아 먹었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수억 명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일찍 먹는 게 나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는 저도 들어가 있다. 제가 고지혈증이 아니에요. LDL 콜레스테롤 정상이고 중성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저도 리피토를 먹는데 지금 한 2년, 한 3년 된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신장 이식과 글루타치온은 아무 상관없어요. 글루타치온은 푸드예요. 식품입니다. 아나리님. 이정숙님 고향이 화천이구나. 화천 좋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화천 읍내에 갔어요. 겨울이하고 뭐 좀 쉬려고. 근데 진짜 소도시대요, 소도시.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손님들이 전부 다 군인들이야. 거기 뭐 7사단 뭐 사단 군인들이 이제 여자 친구들하고 한 서너 커플들이 와서 막 안 됐더라고. 아무튼 화천 참 좋은 곳이죠. 뭐 산천어 축제도 그렇고 그 자전거 길도 너무 아름답게 8호호 가는 길 아니면 저 윗길 아주. 강창민 님이 부산의 디스크 내장증, 거기 우리들 병원에 이진이라고 하는 의사 있어요. 이게 제 동기거든요. 걔한테 가서 제 얘기하고 잘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디스크 내장증은 꼭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권민님이 종합 비타민제 먹고 변비 걸렸다. 예민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글쎄요. 밥을 조금 섬유소 위주로 많이 드시고요. 자, 임마리아님, 홍천도 좋다. 그럼요. 홍천도 좋죠. 목 디스크가 터져서 이병화님, 아주 심할 때는 목 칼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본인에게 맞는 진통 소염제를요, 적어도 한 2달은 먹는다고 해야 돼요. 그걸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튀어나오고 터지고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튀어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벌겋게 붓고 성이 나서 염증이 생기는 케미칼한 화학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고 더 아프게 하거든요. 이게 튀어나와도 약으로 여기를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덜 성이 나면 안 아파요. 그래서 그 약을 매일 드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화진포 강원도 고성의 SS1889님, 그러게요. 고성이 2개가 있죠. 저 경상남도에도 고성이 있고 강원도 저 북쪽에도 있고 둘 다 아주 멋진 곳이죠. 저는 옛날에 제 동생이 고성에 공보일을 해갖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집사람 결혼 신혼 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거기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후 안농님이 의자병이 담배 피는 것보다 해롭나요? 둘 다 해롭죠. 예, 밤새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청솔 마루님이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할 때는 어떻게 푸나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는데, 저는
그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뭐 M&M도 그렇고 종합 비타민제도 그렇고 용량을 평소 먹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힐링이 많이 돼요. 그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김희진 씨가 이제 저 어디 노원군가 어디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하필 또 금요일이라서 또 못 가네요. 홍시호 때문에. 네,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그 방송하는 거 들으러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냐. 이거 황당하다 이거. 네, 이걸로 봐야겠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홍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스의 소새끼는 불륜을 소재로 나오던데요. 데이지님이. 그러게요. 인간의 그 영원한 숙제죠. 영원한 숙제. 불륜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소설은 이제 제 기억은 뭐 워낙 많지만 뭐 안나 까레니나도 그것보다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 그 여류 작가가 쓴 글인데 그 책이 그 의사가 주인공, 그 의사 아내가 이제 남편 그 병원의 후배 의사하고 불륜을 하고 뭐 애가 유괴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참. 영원한 문학의 소재죠, 뭐. 결국은 다 각자 개인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배롱나무님이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언제나 받을까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 RNA는 우리 김빈내리 교수가 유력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줄만도 했는데 업적이 참 많은 분인데 노벨상은 역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니까 30년 전에 처음 발견한 미국의 두 학자에게 우리나라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한국이 요새 많이 대단해졌어요. 예, W님이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다. 그리고 비과세가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벨상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찰서 서장이 포상하는 거, 뭐 이렇게 범죄를 신고하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돈 있잖아요. 그것도 비과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액 100% 자기가 갖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 체육 이런 데 이렇게 무슨 상을 받는 거 말고도 이렇게 의료운 일을 하는 분들도 비과세다. 네, 베제크 소마님이 세라밴드 좋지요. 50대 중반인데 잠의 질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양빠님. 저도 그래요. 저도 요새 하루에 한 2-3번은 화장실에 이 소변 때문에 깨요. 전립선은 아니거든요. 검진해 보니까. 이게 좀 카페인을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4잔, 5잔 이렇게 그 레귤러 사이즈로 무지 많이 마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 아주머니가 저희 집 밑에 있는 그 아티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어나면 그거 딱 먹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아침밥 먹을 때 2개를 일단 먹어요. 먹고 이제 뭐 하루를 시작하니까. 근데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녁 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집사람은 잠자는 걸 참 힘들어해요. 수면제도 먹고 힘들어하고 워낙 또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자전거 타고 얼굴이 또 많이 탔대요. 또 햇볕 보고 뭐 야외로 막 다니고. 그리고 저는 단순하니까 생겨 먹기를. 그러니까 참 잘 자요.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카페인도 그렇고 방광이 좀 예민해서 소변이 많이 안 차도 마렵다는 느낌이 나니까 깨는 게 좀 흠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되죠. 약을 먹으면 방광의 톤을 늦춰주는 그런 약도 있고, 또 이 전립선을 좀 줄여주는 그런 약도 있고, 아니면 뇌작용을 해서 항이뇨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 약들은 다 있지만 뭐 저는 아직은
그래서 오키양빠님도 그 노년기에 그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세요. 그 셋 중에 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김은숙님, 황반변성인데 망막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배성진이라고 순천향대병원에 그분이 망막이 황반변성 많이 보시고 개인 병원으로는 뭐 눈의 안과 뭐 이런 데 잘하죠. 추이슬님이 저처럼 자녀를 키우고 싶다? 네. 아니, 저희 아이들은 뭐 착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요. NMN과 글루타치온은 같이 먹는 게 좋죠. 천정수님. 가자님이 뭐를 드시는데 직원들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NC라고 그 저 상담해주는 영양사분들이 30명 가까이나 있는데 이거 좀 피드백을 드려야겠네. 요그레님이 9억 스테이 오픈한다. 양양이다. 어우, 아니 근데 애견 동반으로 하면 초대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갈게요. 양양 좋죠. 요새는 또 도로도 잘 닦여 있으니까요. 9억 스테이 네 오픈 축하드립니다. 가람사랑님이 궤양성 대장염 아사콜 네 이거 치료 잘 됩니다. 요새 많이 늘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빠르면 뭐 몇 달 안으로. 근데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컨트롤하는 병, 약 먹고 딱 완치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옛날 건가? 아, 그렇구나. 가자님이 한숨을 많이 쉬네요. 습관인가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뭐 되게 철없어 보이고 팔자 좋아 보여도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끼님이 제 피부가 근데 저 뭐 피부과 다니긴 하면 이렇게 자주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너뷰티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안에서 뭐 엘라스틴이든 그 피부 탄력이죠. 글루타치온이든 이건 피부의 색깔이죠.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우님, 제주도에 안 그래도 이제 며칠 있다 가야 돼요. 그 전에 한번 우리 비욘드 식구들 한번 격려 한번 해야 되는데. 카페인 섭취를 알약으로 하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두통약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카페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 커피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님이 빙점을 아시는구나. 옛날 분이신가 보네요. 화양연화 헤어질 결심도 논란이 있었죠. 그러게요. 에디순님 처음 뵙는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히어앤나우님이 김희진님 콘서트에 가셨구나. 진짜 옥구슬이다. 그러니까 음성이 너무 좋아요. 제주도에 안 그래도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진이라는 분이 그죠? 리사님 외자입니다. 서울에는 뭐 여러 명 있는데 글쎄 딱히 누구라고. 예. 유무현님 미우라 아야코님이죠.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다 통하고 잘하시네요. 나나님이 노안이 온다. 노안은 저는 온 지 오래됐죠. 노안은 일찍 옵니다. 요즘 뭐 40대에도 오고요. 아티스에 비싸서 그렇지 커피 맛이 좋아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스타벅스도 있고 커피 빈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의 커피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혀가 이제 주님은 이제 정의영 교수님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 정 선생님도 오소독스한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분인데, 영양제가 저는 그냥이 아니고 엄청나게 노화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 선생님이 그 무리를 빚었던 그 자녀에게 준다는 식단, 그게 뭐 아동학대 아니냐? 그게 이제 그 서울대에 나온 의사들의 한계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좀 전인적인 개념이에요. 좀 힘도 나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또 피부도 팽팽하고 딱 보기에 생김새도 아주 활기 있고 예뻐 보여야 되고,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뭐 부족한 걸 채워주고 뭐 이런 컨셉이 아니고 훨씬 더 어그레시브한 복용 내지는 투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영양제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접목되고 또 증거에 입각해서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의사들의 엄숙주의 이걸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이미 승부가 났어요. 어떻게 났냐? 이거 무조건 글로 가는 겁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오타니도 어릴 때부터 계속 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정미호 님이, 예, 커피는 저를 믿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만 전문으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하버드에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일관되게 연구를 했는데 다 좋게 나와요. 다 신기하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게. 이거 아주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후 늦은 시간에 숙면을 방해할 정도 아니면 네, 이거 드십시오. 괜찮아요. 복지부 지정 안과병원은 규모는 큰데 과잉 진료에 비문증에 6개월마다 눈에 CT를 찍어요? 그건 아닌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롱나무님이 잘 보신 거예요. 딴 데로 가세요. 딴 데로. 예, 우리 정의원 선생님은 지금 뭐 육아휴직 냈다는데요. 강연이 하도 많아갖고. 와, 윤희님이 51세인데 29살로 보인다. 되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나 보네요. 나현지님이 방귀로만 가스가 나온다. 자, 뭐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방귀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귀는 냄새가 아주 지독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걱정을 해봐야 돼요. 뭐 심한 걱정은 아니고, 대장에 뭐 약간 그 개실염이나 뭐 있거나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뭐 심한 변비가 있거나. 근데 냄새는 심하지 않은데 자주 또는 심하게 난다. 이거는 대개는 오히려 좋은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방귀가 안 나오는 사람보다. 이해가 되시죠? 왜 병원에서도 수술한 다음에 의사들이 가장 그 신경 쓰는 게 방귀 끼셨어요? 이게 자운동이 돌아온다는 거니까요. KK님이 신경과의 퍼킨정 무슨 약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야간요. 갈색일 때가 있다. 괜찮은데요. 되게 좀 찐할 때 농축되면 좀 참았다 누거나 물 많이 안 마시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켜보고 뭐 일주일 내내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콩팥내과나 비뇨기과 가는 거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유방암 검진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냐? 봄날 봄봄님 많죠. 뭐 여기 정파종 선생님도 있고 노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비욘드에 많이 나온 그 김성원 선생님도 있고, 저 대림성모병원, 그분은 이제 분당 서울대 교수하다가
아버지 병원 물려받아서 지금 유방하고 있죠. 비온 데도 많이 나오고. 그분 누구지? 또 여자분 한 분 계신데. 염차경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분당 교수하다가 유방암 검진 많이 하죠. 머리가 좋아지는 영양제는 네, 없습니다. 영양제라기보다 약들을 많이 남용하죠. 그 콘서타 같은 거요. 메칠페니데이트죠. 뇌전증 치료 홍성봉 선생이라고 삼성에 있는 그분이 지금 뇌전증의 권위자로. 예. 그리고 거기에 또 김영민 선생이라고 제 대학 후배인데, 그 여기 신경과 뇌 도관을 넣어서 난치성 심한 거 치료하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편입니다. 권범희님이 자연 임신 기다리다 지쳐서 시험관 시술. 제가 다 추천하는 데는 이제 그 대중적인 거는 이제 마리아 병원이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마포에 있는 라헬 병원이라고, 제 후배 여자 의사 5명이 거기가 아주 엘리트입니다.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막 바가지 안 씌우고. 라헬 여성의원 거기 아주 추천합니다. 파킨슨 약이군요. 네. 청솔마루님이 정신과에서 양극성 약 주면 그건 맞는 건가요? 조현병인데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조현병이요. 이 완전히 일반인들이 보면 증세가 완전히 다른 병 같지만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걸 이제 사이코시스라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로 또 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조현병 약이 우울증에 쓰이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뉴로시스가 있고 사이코시스가 있고. 뉴로시스는 이제 좀 가벼운 거죠. 리액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막 반응으로 나타나는 불안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공포증이라면 이런 양성 질환 쪽이고요. 대개는 별다른 후유증 없는. 근데 이제 사이코시스로 가면은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여기에 이제 스트럭처럴한 데미지가 있는 거죠. 뇌 자체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 뇌세포의 케미칼에 또는 진, 유전자의 문제고, 망상, 환각, 뭐 극심한 우울증, 자해, 자살, 뭐 난폭한 행동, 뭐. 김영성님이 우울증은 진짜 치료가 되나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3명 가운데 2명은 약물로 치료가 드라마틱하게 잘 되는데, 불행하게도 셋 중 1명은 계속 이게 그냥 똔똔 그냥 핏핏하게 그냥 끌고 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안 될 때는 전기 치료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이런 스프라바토 새로 나온 뭐 스프레이로 코에 넣는 치료도 하고. 권주 선생님은 은퇴를 하시고 한양대 가셨는데 아주 미남이죠. 우리 서울대 다닐 때는 뭐 여학생들이 엄청 좋아했던 분이에요. 원래 서울대 병원장 하시려고 그랬는데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한양대. 최기호님이 의료 붕괴나 농단인데 저는 뭐 제 입장은 항상 뭐 말씀을 드렸고요. 잘 되길 빕니다. 김고은님이 두타스테리드 21세부터 뭐 저도 한 8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다 검증된 거고. 이 비슷한 그 피나스테리드죠. 이거 프로페시아. 이거는 나온 지가 뭐 지금 20년도 넘었죠. 질병은 없는데 복부 CT 저는 반대합니다. MRI를 찍으세요. 복부 MRI. 그거는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리피토 플러스 네, 잘 알고 계시고요. 임의대로 이틀에 하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먹다가 2배를 먹으면 효과가 2배 늘어나냐?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나고요. 하나를 먹다가 2분의 1로 줄이면 부작용이 적냐? 아닙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게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 혈중 농도가 딱 들어가야 돼요. 이거보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2배, 적게 먹는다고 뭐 부작용이 2분의 1,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해진 용량대로 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스카이님이 간유리 음영이 7과 8 양쪽에 다 있구나. 근데 크기가 작아요. 이거 뭐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저는 19mm였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의 거의 한 3배 가까이, 3배까지는 한 2.5배 되네요. 훨씬 더 컸잖아요. 근데 길이가 2.5배니까 부피는 2.5의 3승이니까 10몇 배 더 큰 거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거 그냥 한평생 문제없이 갈 경우가 커요. 많은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겁먹고 막 떼야 되고 어떤 흉부외과 의사는 너무 이걸 겁줘갖고 막 이런 경우까지 막 떼고 이거 아닙니다. 저라면은 이거는 그냥 관찰만 한 10년 동안 그냥 쭉 관찰만 하세요. 네. 아니요. MRI하고 MRA가 결국은 그 자기장 같은 기계로 하는 거예요. 저용제 놓고. 네, 둘 다 같이 보는 거예요. 혈관도 보고 뇌 구조도 보고요. 보미님. 모리치 제 동기인데 거기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아이고 참. 저는 따로 안 다녀요. 저 뭐 머리 많은데요. 약 먹는 거. 고우님, 둘 다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이 드시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뭐, 임신이나 이쪽은 조심하셔야 되죠. 이솔님이 직장암 수술에 열이 오른다, 한 번씩. 수술 후유증보다도 이제 자율신경의 리듬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거. 항불안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다가 그러려고 할 때 빨리 물과 함께 드세요. 그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후리지아님, 혈당이 95 밑으로 내려가면 저혈당이 온다. 95인데도 저혈당이 올까요? 예민하신 분이네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을 좀 보충을 해야죠, 뭐. 아, 남학생이구나, 고우님이. 미안합니다. 네, 비타민 D에 견고하게 설계된 임상 연구들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유익한 건강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아닙니다. 예, 내기할래요? 예,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특히 비타민 D는 의사들이 연구한 게 있고 의사가 아닌 그룹이 연구한 게 있어요. 의사가 아닌 분들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에요. 퍼블릭 헬스의 영양역학 또는 식품역학을 전공으로 한 윌렛 그 양반 중심으로 이분들이 편견이 없고 제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제나 비타민 D가 전체적인 사망률, 암 발생률, 암 사망률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무작위 임상 연구를 통해서 대규모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연구를 설계할 때 연구자의 편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애초에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예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세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바이타민 D는 이미 워낙 유력한 결과들이 많고 제가 그 얘기만 할게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나름 교양 있고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인데 현직일 때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8이 나와갖고 28이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주치의가 이거보다 좀 더 높여야겠습니다 해갖고 본인이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는다 매일 그렇게 언론에 기사가 있다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옵니다. 네. 요즘은 나온 거 보면 옛날에는 뭐 30 넘기라 그랬는데 요즘은 40 심지어는 50을
게 더 좋다, 뭐 이런 논문도 많이 나와요. 양반응이 있다니.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더 비례해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미안하다. 아무튼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 오늘 홍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좀 정돈을 해드리면, 아무튼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 축하드리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진 말자. 대한민국이 배출한 훌륭한 작가다. 여성 특유의, 저는 아직은 초보 독자로 평가할 수준은 못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작가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뭐 5.18이나 4.3은 어쨌거나 한국인의 아픈 자화상이다. 아픈 손가락이다.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수상은 근원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승리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해방 이후에 열심히 산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거다. 결국은 여러분과 또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어떤 그 헌신과 노력들이 전 세계인 가슴 속에 계속 각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학도 평가를 받고, 뭐 노래도 예술도 뭐. 네, 그리고 제가 춘천을 다녀왔는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경치 참 많다. 그리고 자전거가 이 가을에 너무 멋진 운동이다. 저는 전기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께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저는 또 선약이 있어서 며칠 있다 제주로 내려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저희 집사람이 라디오스타에 나오고요. 이미 녹화를 했고요. 거기서 또 엄청 잘난 척 한대요. 본인이 고3 때 전국 여자 수석 했대요. 물론 모의고사긴 하지만, 네. 그거 막 자랑한다 그러대요. 그리고 아들 자랑도 하고. 그리고 아형이라고 아는 형님에도 이제 며칠 있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거기서도 교복 입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이거든요. 지금도 누워있고 꼼짝 않고 있는데, 뭐 안 나갈 수 없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왜 자꾸 이런 가벼운 TV 프로그램에 주책맞게 나오느냐 비난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쇼 오늘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덕분에 저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는 아마 제주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쇼가 밤에 하니까 이 풍경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제가 아무튼 기회가 되면 낮 시간대에도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제가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뭐 질문이 있나요? 네. 프로요님이 좌측 골반 앞뒤에 통증이 있다. 지금 급히 질문을 드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형외과적인 거. 양쪽이 다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류마티스적인 병인데, 어느 한쪽이면 정형외과적이고, 골반과 관련된 거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좌골신경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음가짐 이렇게 가져야 돼. 일단은 지켜본다. 무조건 병원 가는 건 아니고 지켜본다. 어떻게 하면서 지켜보냐? 내가 뭘 할 때 아픈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어떤 자세, 어떤 음식,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뭐 더 심해지더라, 더 약해지더라,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이 점점 심해지냐, 아니면 그대로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가라앉냐, 이걸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대부분의 질병은 결국은 근골격계의 문제다. 뭐 암은 아프지가 않아요. 이런 증세들은 다
근골격계에 관절이 어긋나거나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뭐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건 일종의 노화죠. 뭐 이게 이 관절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나쁜 자세, 나쁜 운동으로 삐끗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통사음제를 드세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은 그 에어탈이라 아주 본인하고 궁합이 잘 맞는데요. 저는 폰탈 좋더라고요. 유전자에 따라 다 아무튼 본인에게 맞는 게 아주 심할 때는 이제 그 울트라셋 같은 거 의사에게 처방받아 드세요. 마약은 아닌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플 땐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90%는 일주일 내지 2주일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럼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좋아진다.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땐 병원에 가는 거죠.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뭐 나이 한 40, 50 되면 다 어디 삐걱거리거든요. 덜컥 겁먹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보름 정도는 지켜보자. 약 먹고, 요게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 다음 주는 제주에서 인사 올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